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8월 18일, 8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에요. 며칠 전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보니까요, 미국 내에서 1895년 이후에 급격하게 기후가 변한 스테이트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커네티컷이랍니다. 기온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1895년 이후에 평균 화씨 3도, 그러니까 섭씨 한 2도 정도가 상승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커네티컷은 뉴헤이븐, 뉴런던은 3.6도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가 속한 여기 톨랜드 카운티입니다. 여긴 한 2.9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8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날이 예전 같지 않게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더 켜게 되고 또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그린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되고 그러면 더 더워지게 되고 아마 이게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시는 대로 커네티컷 그로서리에서는 플라스틱 봉투를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물론 종이봉투는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10센트씩 주고 사야 합니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로서리 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불편하죠. 하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글로벌 워밍. 사실은 제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괜찮아. 빙하가 웬만큼 녹아도 우리가 사는 여기까지 물을 안 차.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추세로 기온이 상승하면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에는 해수면이 3피트에서 20피트, 1m에서 한 5m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요,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글로벌 워밍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빙하가 녹는 것을 보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증거인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드디어 저는 이제 캠프 운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고등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한 주간 더 지나고 나면 다음 주 목요일 29일부터 학교가 시작하게 됩니다. 해서 방학 동안에 사용한 버스를 청소를 했어요. 원래 이제 물로 청소하는 거는 제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 그 메카닉들이 청소를 하는데 아이들 다 내려주고 버스 체크를 하는 분 보니까 물통 이만한 거 하나를 누가 놓고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잘 됐다. 그걸로 이제 그 버스 승강장 이렇게 계단 있는 데다 이제 물을 뿌리고 막 쓸어냈습니다. 그럴 때 계단이 젖었죠. 제가 늘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비가 오거나 하는 날 계단이 젖었을 때는 조심해라. 손잡이 꼭 잡고 내려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제 자신은 손잡이 잡지 않고 잘난 척하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꽉! 하고 말이죠. 왜 군대에서 그런 얘기예요. 병장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그리고 나이 60 넘으면 걷는 것도 조심해라 하는데 그만 그렇게 됐습니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다고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아프면 뭔가 증거가 보여야 할 텐데 하고 생각을 하면서 다친 곳을 봤어요. 근데 멀쩡한 거예요. 아픈데 말이죠. 나 아파. 그리고 이렇게 비어서 피라도 이렇게 똑똑 떨어지면 와 여기 나 아파. 여기 피 나잖아 라고 하든지 멍이라도 어디가 들었으면 자 여기 봐 이거 멍 들었잖아. 그래서 여기 아파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무릎이라도 이 팔꿈치라도 까졌으면 봐 여기 봐 아파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이렇게 뭐 조금 나오면 여기 보고 후후 이러고 다니는 것처럼.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증거가. 남유다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했는데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별로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다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야 내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는 이제 내 삶을 정리하고 나라를 잘 단속해 두어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해 드렸는데요. 예언자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왕이시여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가 성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매우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살려주세요!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의 울음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다시 가서 얘기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고 3일 만에 너는 나을 것이며 내가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도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사야는 다시 가서 말을 해요. 왕이시여, 당신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경우는요, 여기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이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했어요. 너 죽을 거야.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이사야가 또 히스기야에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너 살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좀 전에 나 죽는다 그랬잖아. 다시 와서 나 산다 그러잖아. 그리고 나면 정말 또 괜찮은 거야? 다시 와서 또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살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러면 정말 내가 사는지 증거를 보여줘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들이 성서에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아유, 선생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하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남편이 대답을 하죠. 그런 걸 말이라고 묻냐?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 청소하고 설거지를 해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사랑한다는 증거로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것이고, 당신 나를 사랑해? 그럼 사랑한다는 증거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말이에요. 내가 다시 살겠다고?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이사야가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저기 바로 저 해시계 있지? 이렇게 해시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 해시계의 그림자를 그러면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시간을 빠르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생각에, 히스기야의 생각에 앞으로 가는 건 쉬울 것 같아.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10칸 이렇게 물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나았고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도 가끔 제가 술을 사러 가면요, 아이디 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 자신 있게 운전면허증을 딱 보여줍니다. 자, 봐라. 나 안 늙었지. 이러고. 비행기를 탈 때 항상 아이디를 보자고 하죠. 사진이 붙어있는 아이디 이거 말입니다. 해서는 비행기표와 아이디를 같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얼굴 한번 쳐다보고 타! 그리고 보내줍니다. 우리들은 뭔가 보기를 원하죠.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또한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인데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는 나라는 증거를 보여라.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건국 100년의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며 또한 지난주에 8.15 광복 74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에게 강제로 빼앗겼던 외교권, 경제권, 치안, 국방권을 되찾은 지가 74년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주 독립된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국이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
작통권이라고 우리 흔히 불러요. 전시작전통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국방권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없다는 겁니다. 국방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에 그리도 전시작전권 반환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서 슬쩍 뒤로 미루더니 박근혜는 무기한 연기 사실상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방권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사령부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미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독립국에 살고 있습니까? 경제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박정희가 저질러 놓은 친일 매판 자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권을 일본에 예속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박정희가 일본 기업체로부터 6,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먹었어요. 1965년에. 그리고 나서 쓱 사인을 해준 그 사인에 의해서 일본 기업들이 대한민국 내에 자본을 잠식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뭐 가마우지 펠리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박정희 이래 54년 동안 대일 무역은요. 65년에 협정 써놓고 54년 동안 대일 무역에서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일본 입에다가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독립국가로서의 경제권이 매판 자본으로 인해서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이 자신의 권력 쟁취를 위해서 친일파들을 공산주의자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세탁해버립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대로 돈 세탁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고 정부를 세운 이래 지금까지 외교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결국 종속적인 외교를 고착해 놓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까지도 대북 외교, 그것은 꼭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다. 한민족이에요. 같은 동포예요. 그 안에서 외교권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변 국가들의 눈치, 아니 눈치 정도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꼴이 된 겁니다. 과연 독립국가로서의 외교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주 독립국가 맞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아직도 일본의 대변을 하고 있는 자한당 뿌리 친일과 독재 잔당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과연 자주 독립한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아니 저들은 오히려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에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앞에서 저질러 놓은 적폐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것을 치우기에 힘겨워한다는 겁니다. 해서 저는 늘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그 적폐의 쓰레기들은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치워야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인 겁니다. 글로벌 워밍의 증거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엉덩방아를 찔러서 아우 아프다 하는 것은요, 내가 아픈데, 그러니 보이지 않아도 누가 너 아파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 느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비행기를 탈 때 내가 누구냐 하면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하는 증거는 해 그림자 뭐 이만큼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15년을 더 살았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었듯이,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증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주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살 때 보여진다는 겁니다.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남편이 설거지, 청소 안 해주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곡해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다면 자주 독립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특히나 해외, 그러니까 고국을 떠나서 사시는 분들. 언제 어디서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사는 것이냐고요?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때 코리안이래? 그래? 이런 표정과 코리안이래? 아유 그래? 라고 하는 표정,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특히나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건국 100년, 광복 7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8.15를 맞으면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듯이 또한 우리 조국이 자랑스러운 독립국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